네, 안녕하세요. 아나미스타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 로지스틱이 끊어진 상태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국가들은 식량 부족 때문에 이제 국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존에 수출하던 나라들도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은 이러한 스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있고 거기에다가 프로텍션 세큐리티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있거나 경찰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셜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관계인데 지금 현재는 대면 사람이 1대1로만 한국 빼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소셜 인터랙션을 완전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피지컬리 그러니까 1대1 대면하는 것을 갖다 차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갖다 확진받은 환자들은 거의 한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은 약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GDP가 제일 높은 5개국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겠죠. 미국 내에서는 약 5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돌아가신 분만 해도 약 2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만약에 이제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거는 월뱅크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이제 수입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입하는 양이 이제 곡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벌써 가공화된 와인, 치즈 뭐 이런 것을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미국은 특히 많이 수출하는 것이 고 퀄리티의 음식 그러니까 약 프로테인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프로테인을 많이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대두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많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자급자족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데이터를 보고서 일직선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음식에 관련해서는 미국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두 60%는 약 미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GDP 제2회국은 이제 중국이죠. 당연히 이 수치들은 믿을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지금 3,343명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여러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일 화장하는 수만 해도 2,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이 얼마만큼의 이제 음식을 수입하는지를 갖다 보시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우리 사람이 필요한 기초적인 음식 내용, 프로테인, 그 다음 리피드 그러니까 지방류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맨 처음에 중국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전에서는 주식이 그 탄수화물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고품격인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뀌었고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많은 탄수화물 이외에 단백질 섭취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갖다 보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식량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이제 주식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로 이제 많은 생산을 늘렸지만 작년에 발생한 돼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살처분 낸 게 수백만 마리에 달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잡으려고 했냐면은 남미에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갖다 깡그리 모아서 이제 내수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연말에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그 어레인지먼트, 그 네고시에이션이 내고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남미에서 사가던 걸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갔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내에서 로지스틱이 다 끊기고 이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양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물가는 폭등을 하겠죠. 중국에서는. 자, 그 다음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6,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 수치는 계속 마치 하늘로 로켓을 쏘는 것처럼 펑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제 수입은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그래픽은 그려지고 있지만 그래봤자 약 8에서 10 그 정도 되지만 여기 후쿠시마가 2011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사능 때문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제대로 이제 수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가 특히 농수산물에 그저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많은 양의 그 필리핀이나 유럽에서 아보가도, 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을 많이 수급해 왔는데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나라들이 더 이상 내수로 돌리고 왜냐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당연히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수입하는 음식량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고 이제 독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는 중국 같은 레벨은 못 올라갔지만 인구가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많은 나라 인구들 중에서 지금 8,000명이라고 나왔지만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 감염된 사람들의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 상승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올라갈 이유는 여기서는 공공 시설이나 이제닉 그러니까 그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은 아주 초창기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퍼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돼 있냐? 인도도 그렇게 많은 양의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 인도의 사람들은 그만큼 프로테인을 섭취하는 양이 그렇게 현저히 높지 않고 지금에 있는 그 정도 선에 사람들이 먹는 것 선에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이 큰 땅덩어리에 있는 그 13억, 15억 되는 그 인구를 어떻게 통제를 해서
이제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나라 GDP 탑 5 이외에 두 나라를 더 넣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또한 이제 그 전염 확정받은 사람이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컨트롤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하기는 이르죠. 거기에서 한 1,500명 정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200명. 전 세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게 이제 곡물, 뭐 대두, 옥수수, 밀, 뭐 쌀 이런 것을 갖다 많이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에서의 이제 진단키트가 수출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내고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준비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1975명, 83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째 럭다운을 시행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길거리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야기이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외에 빈민촌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염돼 갖고 이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달 동안 모든 움직임을 막아봤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음식을 사 먹지 않으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에도 이제 저하되죠. 저하되면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의 주제인 과연 우리의 식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당연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언제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곡물, 전 세계의 식량고라고 말을 들으면서 수출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득을 취해서 그 전 세계 강대국 중에 7위에 자리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페런이 와서 그거 다 흥청망청 써대서 지금 나라가 이 상황이 됐지만,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출을 막는다면은 당연히 국내 소비로 돌릴 거기 때문에 식량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르헨티나 내에서의 이제 남미에서 수출해 가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각 정부들은 이 수출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큰 타격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